예, 한동훈 딸에 대한 노래인데요. 저뭐 학창 시절에 무슨 뭐 컴퓨터 다 되고 이런 게 다 그 한동훈 마누라가. 하여튼 이것들 진짜 하는 짓거리들 보면은 그렇습니다. 논문들도 뭐 다 삭제되고 그랬다고 그러죠. 네, 표절 논문들. 네, 그랬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 이렇게 되면 한동훈을 사실 이제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한동훈이 또 제발 일일 탄핵 해달라고 그랬으니까요. 네, 하는 게 좋죠, 당연히. 해야 탄핵을 해버려야 이것들이 좀 더 발버둥 못 치게. 지금 이제 저희들 주장은 한동훈 뭐 윤석열 뭐 달다 정지를 시켜놔야 된다. 네. 어차피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고 정부가 네, 더 나빠지고만 있으니까. 어차피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네, 나쁘지만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소위 그 민주당 내에서 그 뭐라 그럽니까? 참 이 바보 같고 고구마 같은 언론들이 여론이 뭐냐면은 야 그러면 또 체급을 키워주는 거 아니냐? 그때 그 추미애 윤석열 갈등 때 결국 추미애가 윤석열 띄워준 거 아니냐? 아이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그 윤석열을 깔수록 윤석열이 커지지 않았냐? 한동훈을 깔수록 한동훈이 커지지 않겠냐?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야말로 겁쟁이들의 네. 제대로 못 갔으니까 큰 거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제대로 갔으면 왜 커요? 날아갔죠. 네. 자기들이 겁나서 못 가가지고 큰 거죠. 네. 괜히 찝쩍찝쩍대기만 하고. 네. 제대로 치면 왜 크겠습니까? 네. 날아가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비겁함을 네. 감추기 위한 합리화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이 지금 딜레마에 빠지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좀 시원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내 사람들 뭐 여론에 밀려가지고 당내 그 징계 같은 거 좀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좀 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어제 그 뉴스공장에 네. 그 이정섭의 처남댁이죠. 네. 그거 혹시 보셨어요, 선생님? 전 요약본만 요약본 봤는데. 보셨어요? 요약본만. 요약본만 봐도 충격적이던데요. 요약본도 아주 짧은 요약본. 네네네. 기사. 네. 그거만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고 네. 그분이 그런 류의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자기도 그냥 검사들 너무 무서우니까 힘세고 네. 그냥 이러고 억울하게 그냥 살다가 끝나겠구나 생각했는데 예. 검사 탄핵 분위기도 있고 아하. 이러면서 이제 발언을 하게 됐다, 용기를 내게 됐다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류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그 9월 말이었나요? 추석 직전에 그 검사 탄핵을 한 명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를 검사들이 굉장히 무서워한다면서요, 네, 탄핵을. 그렇죠. 그러면은 뭐 변호사도 못 하고 공직도 못 나가고. 네네. 그걸 보고 그래서 이정섭을 계속 이제 탄핵하냐 마냐 이거 오가면서 이분이 더 용기를 얻었겠죠. 그렇군요. 폭로해도 되겠다. 네네. 만약에 이정섭 이름도 안 나온 상황이면 나와서 했겠어 이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네. 검사 탄핵을 하니까 이렇게 양심 선언하시는 분들도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열심히 싸우면 네. 그 모습을 보고 힘을 내서 국민들이 지지 성원도 하고 이렇게 조력도 해주고 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또 양심선언도 나오고. 시너지 효과가 나올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검사 탄핵이 벌써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좀 평가하고 싶어요.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 네. 그것과 관련된 그 통과될 때였군요. 네. 그 통과될 때 그게 통과됐군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 검사 탄핵이 통과됐는데 네. 이게 갖고 있는 힘이 그렇죠. 굉장히 크군요. 그러니까 그때 박순천 하백이었던가 그때 공룡의 뭐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였나 굉장히 중요한 아킬레스를 끊는 거다. 약간 네.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분의 용기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용기가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지막까지도 얼굴을 공개할 거냐 말 거냐를 굉장히 고심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얼굴도 공개하고 이름도 공개하고 이거는 정말 대단한 용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민주당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럼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은 보궐선거에서의 윤석열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레임덕 현상 어느 정도에 그리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라든가 이런 행동들이 종합되면서 국민들이 또 용기를 내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용기가 세상과 무관하게 혼자서 개인적으로 내냐 마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군요. 분위기와 흐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분위기와 흐름이 형성돼서 막 몰아쳐보세요. 네. 내부 고발, 양심 선언 줄을 이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쟤네들의 체급을 공격해서 키워준다. 그러니까 공격하지 말자. 이런 주장들이 사실상 이제
뭐 수박들은 기본 논리고 네. 또 여기 또 휘둘리는 대부분의 지금 이제 고구마가 된 민주당의 모습인데 네.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공격하고 싸울 때 국민들이 동참한다는 것이죠. 동참한다. 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를 보니까 이 사람이 겪은 일이 보니까요, 선생님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뭐 경찰 수사관이 6번이나 바뀌고 네. 심지어는 있는 SD 카드를 숨겨버리고 버젓하게 뻣뻣하게 그냥 모른 척 해버리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대하고 무서운 정권. 네. 네. 지금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두려워하고 이 검찰 정권의 공포를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분도 그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요. 검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네네. 네, 뼈저리게 느꼈다. 예.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거를 이제 정치인들이 뚫고 나가줘야 되고 지금 그럼요. 국민들은 지금 1년 반이 넘게 지금 촛불을 들고 싸우고 있는데요. 네네. 네. 아 그렇군요. 결국 마지막은 국민의 승리로 영화는 끝나는 거죠, 선생님? 그렇습니다. 항상 이럴 땐 국민들이 도와주는 것이고 음. 국민들의 지향 뜻을 거부한 그 정치 세력은 네. 무너지는 겁니다. 멸망하는 네. 겁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는 거죠. 예. 예, 윤석열은 감옥으로 보내고요. 네, 민주당은 개혁의 길로 좀 나서시길 바랍니다. 예, 선생님 이번에 이낙연 대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탄핵 매주 집회가 열리는데 어떻게 보세요?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오죽하면 그렇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도 최근 발언을 보면은 자신에 대한 탄핵 요구를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상하게 노력하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식으로 끝날까, 뭘 남기게 될까, 그리고 이 과정에 국가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다, 때로는 두렵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이낙연이 마음이 네. 윤석열하고 일체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아니, 그 탄핵이 왜 불행해요? 그렇죠. 윤석열 빨리 탄핵을 해야지 행복인데. 예, 안 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안 됐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뭐 국가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다. 이것도 예, 예. 사실은 네. 이낙연 입장에서는 네. 탄핵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막 그 이낙연 입장에서는 무정부 상태라고 보는 거죠. 막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네. 지난 촛불항쟁 때처럼 네. 개혁을 외치고 뭐 이런 상황을 이낙연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두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이낙연은 완벽할 정도로 이 기득권층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탄핵 정국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낙연이. 그러니까요. 예,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결국 이낙연은 네. 보수 대연합에 동참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쪽으로 갈 거다. 예, 어차피 마음이나 정치 철학이나 이게 다를 게 없거든요. 음. 그래서 합쳐지지 않겠냐. 예. 뭐 어차피 대통령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낙연이 뭐 기회가 있겠어요? 보수대연합 하면은 뭐 그래도 안 됩니까? 차라리 보수 대연합에서 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셨군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안 민주당에서는 안 되지 않겠냐. 차라리 보수 대연합에서 총리를 노리면 몰라. 예, 그냥 민주당 주자로서 된다는 것은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예. 사실상 네. 정치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은 굉장히 비비 꼬아가지고 했지만 저는 이게 왜 불행이냐.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왜 윤석열의 빙의해서 말을 하냐. 그렇죠. 지금 거의 그 과정이에요. 매주 토요일 탄핵 집회가 열린다고 하면 그 탄핵 집회 국민들 그분들에게서 희망을 본다. 국민들의 고통은 이 사람은 못 느껴요. 그러니까요. 말하는 그렇게 거 나와야 보면 되는데. 항상 말하는 거 보면 국민들의 심정, 처지, 고통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이런 와중에 고통을 느끼는 심정을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공천에서 만약에 잘 못 되면은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전우라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원래 낙엽을 싫어합니다. 네. 빨리 쓸어버리고 싶습니까? 낙엽 떨어지는 건 좋아하고 네. 낙엽 밟는 건 좋아하는데 낙엽을 싫어합니다. 네. 근데 수박들이 전우라고 스스로 자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지금. 그게 뭐 전우니까 네. 그 과일 상자, 네. 과일 통조림 같은 거지. 아. 과일 수박들이 모여 있는 수박 화채입니까? 수박아채. 네. 하여튼 전우로 간주하는 사람이 이낙연은 그런 거예요. 국민도 아니고 네. 민주당도 아닙니다. 개혁적인 네. 민주당도 철저하게 이 사람은 기득권 세력. 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수박들이에요. 아. 반 이재명 세력. 네. 요것만 자기 입장에서는 전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두 발언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오히려 윤석열과 감정이입을 하고 네. 지금 그 잘릴 수박들 네, 여기에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어떤 우리가 원하는 민주당의 개혁, 예, 지금 윤석열 탄핵
관심 없죠.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탄핵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불행이라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신경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낙연의 뜻이 제3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게 이제 보수대연합이에요. 네. 당장 국힘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아하. 결국에는 보수대연합을 가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국힘하고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예. 하나씩 만들어 놓고 아하. 이합집산 하다가 합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노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그게 좀 의아했거든요. 그 4명밖에 안 되는 떨거지들이 원칙과 상식, 뭐 이론도 비슷해요. 공정과 상식이랑. 윤석열이 말하는 게 공정과 상식이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원칙과 상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4명밖에 안 되는데 굳이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말들을 하고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들이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낙연이 딱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박자로 신경민이 딱 제3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 아, 당내를 완전히 흔들어 보려고 하는구나.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가 이걸 확실하게 확 쳐내버리면 좋은데 그러게요. 지금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네네네. 지금 약간 좀 사실 약간 타이밍을 놓쳤죠. 어, 그때 수박들이 그 통과했을 때 시켰을 예. 때 영장 네네. 그거를 통과시켰을 때 그때 국민적 원성이 하늘을 찔렀잖아요. 그때 징계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네, 체포동의는 그 통과됐을 때. 네, 그때 이제 국민들이 이 사람들 당내에서도 나왔어요. 네, 그랬죠. 징계해야 된다. 네. 그런 여론이 있을 때 단칼에 쳐냈으면 예. 제일 좋았는데 아쉽게도 자꾸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안 좋습니다. 그거는 어허. 뭐 아무리 잘해줘도 배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게 저는 이제 수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허. 지금 이제 끌어안을 것은 이제 민중들, 네, 그렇죠. 네. 국민들을 끌어안아야죠. 예, 촛불들이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은 이 와중에 또 이낙연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문제가 네. 민주당을 옥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건 완전 검찰의 시각으로 지금 딱 얘기를 검찰 프레임으로. 그렇죠. 아. 딱 이낙연이 예전부터 대장동 같은 것도 다 대장동 이거 완전히 나서서 했죠. 아시다시피 이낙연이 문제를 일으킨 이낙연이 거예요. 한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료 의식 같은 거 전혀 없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예. 연대 의식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꼬꾸라뜨려야 될 적으로 네네. 간주하는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검찰과도 협조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적으로는 검찰을 그러니까요. 지지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선생님 저는 거기서 약간 끔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정말 싫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진짜 난 이재명이 정말 싫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 싫지만 지금 윤석열이 지금 완전히 검찰 독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거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없애기 위해서는 손을 잡아야 되고 네. 내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대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사실은 정치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대의가 없어요. 대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낙연 분석하면서 그 얘기 했었거든요. 이낙연은 호남 출신 아니었으면 국힘당 갔을 사람이라고. 사실 호남에서 민주당이 국힘당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그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래서 거의 강남구라는데. 그래 민주당 들어온 거지. 이 사람은 이념적으로 민주당하고 가깝지 않아요 전혀. 그럼 생각하면 민주당이 정말 개혁할 게 많습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네. 민주당 당원 여러분, 네. 정치인 여러분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지금 뭐 거의 그럼 뭐 김한길이랑 이낙연이랑 뭐 이렇게 밤마다 뭐 술 먹으면서 뭔가를 준비하는 모양이네 지금.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게 김한길이 막 자꾸 그런 그림을 그린다는데, 그렇죠. 인여환이나 네. 이런 그림을. 그 뒤에는 또 큰 그림이 있고요, 빅피처가. 네. 예, 네. 눈에 불을 켜고 바라봐야 되겠습니다.